집이랑 차랑 손주 낳았다고 500만 원이나 줬는데 몰래 준 돈 남편한테 들켰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외동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 서울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며느리 출산하면 500만 원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말실수,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정혜 씨. 올해 70을 넘기셨습니다. 정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동아들 민재. 정혜 씨는 평생을 이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가난했지만 절약하고 또 절약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잘 살게 해주자. 그게 정혜 씨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연.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수연.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듣는 며느리였어요. 정희 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결혼을 앞두고 정희 씨는 결심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정희 씨는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줬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차까지 사줬어요. 아가야, 이거 타고 다녀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1년 뒤, 며느리 수연이 임신을 했어요. 정희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온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정희 씨는 또 고민했어요. 아가가 출산하면 힘들 텐데 뭐라도 챙겨줘야지. 그래서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돈을 주기로. 500만 원. 정희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출산 후 정희 씨는 며느리를 만났어요. 아가, 고생 많았다. 산후조리 잘해야 해. 그러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써라. 500만 원 넣어뒀어. 아들한테는 비밀이야.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괜찮아, 받아. 내가 필요한 거 사 먹고. 수연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복받았어요. 정희 씨는 흐뭇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며느리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가 말실수를 했어요. 아가, 지난번에 출산하고 고생했다고 500만 원 챙겨준 건 너 잘 썼지? 그 순간 며느리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걸 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에이, 그럴 리 있니? 내가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수연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밥상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피곤해서요. 표정은 얼음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희 씨가 집에 가면 어머님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을 열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아가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정희 씨가 반찬을 잔뜩 싸와서 식탁에 차려놓아도 수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밥 먹어라. 불러야만 그때서야 나왔어요. 그것도 표정 없이, 말 없이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는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 씨가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먼저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희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해맑게 웃던 아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손주 돌잔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우리 손주 돌잔치는 어떻게 할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데 수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됐어요, 어머님. 저희 친구들이랑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나를 안 부른다고? 며칠 뒤 정희 씨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희 씨, 며느리 SNS 봤어요? 손주 돌잔치 사진 올렸던데 정말 성대하게 했더라고요. 정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그곳엔 화려한 돌잔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친정 식구들, 웃는 얼굴들. 하지만 정희 씨는 한 장도 없었어요.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500만 원까지 줬는데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가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손주 돌잔치 왜 엄마는 안 불렀니?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연이가 조촐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조촐하게?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엄마, 나중에 따로 밥 사줄게.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들에게 증여한 집과 차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최소한 제 명의로 된 건 지킬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정희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후로 정희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 씨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그래요? 좋아요. 정희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재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전화도 안 받아? 우리 걱정했잖아. 정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손주 돌잔치에도 안 부른 내가? 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건 됐어.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너희가 필요 없어.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정희 씨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더라. 손주 돌잔치도 나 없이 잘했잖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연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500만 원 아들 몰래 쓰려고 한 거? 아니면 손주 돌잔치에 시어머니 안 부른 거?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해? 다 알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집 사주고 차 사줬어. 500만 원도 줬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나는 가족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이제 나도 깨달았어.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 씨는 돌아섰어요. 이제 그만 가봐.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 강릉, 부산.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사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희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 다음엔 유럽도 가요. 그 사진들을 며느리 수연이 봤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보여줬거든요. 수연 씨, 시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요. 여행도 다니시고, SNS도 하시고, 수연은 핸드폰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하는 모습, 예전에 자신에게 보여주던 외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잃었구나.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진짜 가족을 잃었어. 수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민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자.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명절엔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네, 너희끼리 잘 보내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명절 당일, 민재와 수연은 둘이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조용한 식탁.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시각, 정희 씨는 온천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내년엔 유럽 가요. 그래요, 가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정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제 정희 씨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정희였습니다. 1년 뒤, 민재와 수연은 달라졌습니다. 정희 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달려와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 누가 반찬을 해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에게만 기대지 말고 우리 삶을 살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리더가 됐어요. 어느 날 정희 씨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다만 한 가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편지를 받은 민재는 울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집도 차도 5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자신을 깨닫게 해준 값이었거든요. 이제 정희 씨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희 씨가 선택한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소외당한 적 있으신가요? 정희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희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